한복 걷기 오늘 16일차 촬영 5번째. 오늘 날짜는 26년 4월 8일 수요일, 현재 시각 9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복 거북이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렛츠고! 오늘은 옆 동네 좀 다른 쪽으로 한번 차 타고 한번 와봤어요. 그냥 한번 오늘 기분이 조금 꿀꿀하다기보다는 몸이 조금 아파서 좀 요즘에 좀 원래 안 하던 행동을 계속 하니까 몸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진 건가? 이게 안 좋아진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인삼 홍삼 먹고 현상 그런 느낌이라 해야 돼. 어쨌든 감기가 좀 있어서 약 먹고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른 곳으로 왔어요. 좀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기분 전환 겸 왔습니다. 차 타고. 여기도 좋네요. 우와, 여긴 되게 특이하게 돼 있네. 아니, 예쁘게 돼 있네. 야, 이거 여름 되면 이렇게 다 덩굴 장미? 와, 장미구나. 다 이렇게 감겠네. 예쁘겠다. 낙동강 역사 노을길. 아, 잘 해놨네. 야, 여기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참 한적하네요. 되게 좋다. 4화 편집 보셨나요? 제가 한번 올리자마자 새벽 6시 테스트로 다 한번 봤는데, 원래는 그 앞전에 설명했었잖아요. 그렇게 두 개로 나누지 않고 갑자기 번뜩해서 그거 아닌 것 같다, 한 번에 영상 다 찍어서 내가 편집을 해서, 그러니까 자막에 집중을 해서 그대로 이어나가는 걸로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테스트 이렇게 한번 제가 보니까, 올리고 나서 보니까 맞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끊김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바로 전달되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거의 뭐 1시간짜리 영상이지만 제 영상이라서 그랬을 수 있는데, 당연히 집중이 그냥 너무 잘 돼서 순식간에 가던데요. 내용이 계속 끝까지 연결되니까. 잠깐 이렇게 본다고 봤는데 한 30분 본 줄 알았는데 1시간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성공. 싹 다 이렇게 또 바꿨는데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간 것 같다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길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흙길로 좀 푹신푹신한 자연 느낌, 이쪽으로 항상 택합니다. 감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좀 근데 확실히 좀 무리했어. 맨날 당연히 운동 안 하고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16일이나 이렇게 대단하네. 오늘 좀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날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텐션도 조금 낮죠. 계속 좀 이렇게 편집하고 있었는데 좀 아팠는데, 좀 비몽사몽 이렇게 타이레놀 하나 먹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살짝 컨디션이 좋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 아프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전 이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와우, 대단한데? 이거 이쁘게 지어놨네. 오, 예뻐. 이거 보이실까? 와, 이런 것도 해놓고 되게, 와, 좋은데? 중간에 테이블 있으면 그래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또 고기 구워 먹고 할 것 같으니까 안 하셨구나. 여기서 보니까 똑똑하네 역시. 어제 4화에서 무슨 얘기 했더라 내가. 상상은 현실이 된다. 4화 제목이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거였잖아요. 제가 이렇게 4화에서 마지막쯤에 이렇게 얘기 많이 하다가 탁 갑자기 얘기 많이 한 내용에서 제목이 탁 나왔잖아요. 상상이 현실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얘기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은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상상이 현실이 된다. 그런데 긍정적, 부정적, 그런 거에 대한, 부정적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와, 여기 되게 좋죠. 보호가 있는 곳인데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보이겠네. 한번 순간이동 해볼까요? 왔다! 순간이동 성공! 와, 오늘은 우와, 소리 들려요? 우와, 깜짝 놀랐어. 이게 이 소리가 뭐냐면, 제가 생각한 소리 그게 아니네. 이게 이렇게 여기서 뛰어내릴 수 없도록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난간. 그건 줄 알았는데 그 소리가 아니고 약간 좀 부실한가 본데요.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네요. 어우 4대강. 전 굉장히 낚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못했던 사업이다. 물에 있는 고기들이 예전에 저희 동네에서는 쏘가리가 나오고, 이 낙동강에서 쏘가리 나오고, 뭐 대단했어요. 뭐 메기도 나오고, 뭐 당연히 가물치고 뭐고 전부 다 수생 이렇게 물고기들이 진짜 넘쳐났었는데, 하다못해 우리 이제 또 동식물도 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가 지어지고 나서부터 장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비가 오면 이렇게 좀 물이 많이 찼었거든요. 그거 단 하나인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때도 진짜 비가 엄청 많이 말도 안 되게 오긴 왔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피해를 봤던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물길이 이렇게 순환이 잘 되어야 하는데 이게 다 막혀 있어서, 거기다 이거 계속 저희 세금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거 계속 돌리려면 돈이 얼마겠어요. 그냥 가만히 뒀으면은 넓게 이렇게 잘 그랬을 텐데. 방송에 나오네요. 이렇게 좀 위험할 수 있으니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조심히 이렇게 걸어가라. 친절하시네요. 어쨌든 이게 생기고 나서부터 물 흐름이 이렇게 끊겨버려서 낚시하는 사람들도 바로 알았겠지만 사라졌어요. 그 쏘가리는 당연히 없고, 수질은 완전 박살이 나버리고, 원래 있던 뭐 물고기도 동물들도 다 없어졌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계속 수리 보수 계속 해야 되잖아요, 평생 이렇게. 애당초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 너무,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어떤 꿈이 있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꿈에서 선한 그 꿈이 정직하게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저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뒀으면 됩니다. 그 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좋을 수도 있죠. 그 생각도 굉장히 좋은데, 그 생각은 진짜 굉장히 칭찬할 수 있고 좋은 내용이지만, 거기서 중간에서 이렇게 또 좋지 못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막 허튼데 이렇게 빼돌리고 이렇게 그런 거 하지 않고,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편의를 생각했으면 이런 결과는 절대 저는 안 나왔다고 봅니다. 이게 얼마나 저희한테도, 저기 이제 물속에 사는 이제 생명체들한테도 얼마나 큰 피해예요. 상상해봐요. 이쪽에서 여기와 이쪽과 이제 이쪽 반대쪽은 아예 다른 세상인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갇힌 거예요. 고기들이 저기서 물을 타고
아우, 내려갈 수가 없죠. 고기들도. 사람도 이렇게 무서운데 고기들도 저기, 아이고 저렇게 강한데, 아이고 그냥 나눠진 거예요. 그냥 남북 이렇게 분단된 거예요 정말. 이게 뭐예요 정말. 아, 물이 다 튀어요. 아, 더러운 물인데 난리 났습니다. 이게 물이 다 바람에 일로 날라오고. 오, 보입니까? 혹시나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와우, 장난 아닙니다. 정말 이거를 좀,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사실 제가 또 이렇게 남자라는 군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조그만 하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딱 커트라인으로 제가 딱 안 가게 됐거든요. 그 현역으로 키가 걸려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공익 사회복무요원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행정 동사무소 이런 데에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2년 있었는데, 한 2년 있어 보니까 솔직히 돌아가는 상황 다 알잖아요. 알 수밖에 없거든요. 더 딥한 건 제가 얘기 안 하겠다만, 이게 뭐 아는 사람은 또 알 텐데. 한 바퀴 돌고 갑시다 이제. 여기서, 우와, 저기 카페 좋아 보이네. 홀리 커피 예쁘네. 한번 돌아갑시다.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좋죠. 보기엔 좋아요. 근데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2년 동안 있어 보니까, 그 작은 시의 예산인데도, 제가 공익하면서 그 작은 시의 예산인데도 굉장하거든요. 그렇게 적지 않아요. 그래도 막 100억대예요 100억대. 그래도 그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 외로 그거 그 돈이면은 다 차고 넘치는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연말 되면 그게 예산이 남긴 남나 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거. 예. 어쨌든 뭐 다 예상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해요 정말. 안타깝죠.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대충 알아보고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그 안에 쓰지 않으면 그거보다 더 적게 준다고. 그래서 그 돈을 다 쓴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참 얼마나 진짜 이렇게 아닙니까? 저희 세금인데. 아무튼 참 경제가, 지금 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솔직히 뭐 제가 뭐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 자체에 뭐 관심은 좀 있긴 하지만, 뭐 나라가 망하니 뭐 잘 되니 뭐 그런 거 크게 이렇게 모르잖아요 막상. 그냥 왜냐면 그냥 어제나 뭐 오늘이나 뭐 비슷비슷한 거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는 끽끽해봤자 좀 물가가 조금 올랐다, 그렇게 밖에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저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컴퓨터, 이렇게 편집 컴퓨터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구매하면서 느꼈는데, 아이고 너무나도 큰 체감이 됐습니다. 원래는 진짜 램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가격 한 장에 뭐 그 16기가 정도면 예전에는 당연히 10만원도 안 했거든요. 10만원도 안 하고 한 6만원? 7만원이면 5에서 막 진짜 한 8만원 사이면은 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무슨 한 장에 무슨 30만원이 넘고, 그러면서 느꼈어요. 이게 알고는 있어요. 기사에 또 AI나 이렇게 또 업체 이렇게 다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아무튼 컴퓨터 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게 확실히 경제가 좀 힘들구나. 그냥 이렇게 뭐 직접적 물건을 구매하면서 좀 느꼈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또 뭐 제가 또 알리익스, 그 좀 얘기하면 좀 그런가,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물건 사잖아요. 사는데 예전에 샀던 물건들이 다 비싸졌어요. 환율도 이렇게 많이 오르고 했으니까
오늘 환율 봤을 때는 원래 1,500원, 1,510원이었는데 지금은 1,470원대 그런 거 같거든요. 제가 왜냐면 이런 거 좀 관심이 항상 있어서 좀 압니다. 네, 조금 압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건 조금은 압니다. 솔직히 제가 한 2년 전, 한 2, 3년 전에 제가 예상했었거든요. 이렇게 가다가는 환율이 굉장히 조금 뭐 차트 그런 걸 좀 볼 줄 알아서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26년도 한 6월쯤 되면 이거 1,500원을 그냥 훌쩍 넘어가겠는데 그 생각 했었거든요. 한 2, 3년 전에. 그냥 제가 대충 보니까 잘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느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갔었거든요. 딥하게. 이거 진짜 이거 약간 경제 대공황인 것 같은데 IMF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지금은 이제 와서야 지금 다른 마인드가 생겼거든요. 다른 생각이. 또 현실도 봤으니까 저희 나라가 좀 우리나라가 저희라고 하면 또 외국에서 보면 뭐 간접적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보게 되면 미국도 그렇고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그게 제일, 그러니까 자연재해, 진짜 자연재해와 뭐 환경 그런 게 더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점점 진짜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계절이 있으면서 이렇게 겨울 덕분에, 그래도 춥긴 하지만 겨울 덕분에 엄청난 큰 이렇게 벌레들이나 이렇게 해충이나 이렇게 없잖아요. 참 행복하죠. 그런 거랑 이렇게 동물들, 큰 동물들 뭐 그렇잖아요. 뭐 호랑이든지 뭐 그래, 그런 것도 이제 없으니까 어쨌든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반달곰도 있긴 하지만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뭐 넘어가고요. 안전하잖아요. 어쨌든 한국만큼 이렇게 안전한 데 없잖아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저희는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9시 37분입니다. 제가 이 저녁에 걷고 있다 이 길을 외국에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 이렇게 막 걸어다니면 또 이렇게 또 체구도 작고 이런데 전 바로 그냥 외국에서 이렇게 다녔으면 저녁에 바로 다 뺏겼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이 나라의 이 치안이란 게 이게 진짜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진짜 한번 크게 이렇게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범죄나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가 아니고 솔직히 판사 문제 정말 심하잖아요. 잘 보니까 뭐 또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좀 봤는데 느껴졌어요. 그 세상을 잘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보니까 그 판사들은 분명히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개혁을 해야 돼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진짜 다 같이 힘 모아서 그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솔직히 요즘에 이렇게 뭐 유튜브 방송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어쨌든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말은 그만하고 어쨌든 이 나라가 IMF는 절대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김구 선생님께서 뭐 얘기하셨던 것처럼 문화 강국, 진짜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잖아요. 그냥 거의 주가 됐잖아요. 지금 아무도 말릴 수가 없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원래 뭐 시장에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시장에서든 실물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식이거든요. 그 인식,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그게 진짜 가치가 더 크게 정해지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안 되지만 솔직히 좀 이 시장이란 게 그렇게 형성이 돼 있긴 해요. 인식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문화 강국에 전 세계에서 다 알아주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는 외국 나가서 Do you know 뭐 코리아 하면은 Do you know 코리아 하면 좀 이제는 당황하잖아요. 아, 노노노노 이제는 어느 지역에 사냐까지 물어보잖아요. 이제 그건 당연히 알고 너 어느 지역에 사냐, 너 서울에 사냐, 뭐 부산에 사냐, 뭐 대구에 사냐, 그런 식으로 이제는 또 바뀌었잖아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뭐가 되는 사람이었으면 이 땅의 이 치안에 대해서, 치안, 안전, 우리나라 같은 이런 안전한 나라는 진짜 없어서, 그리고 편리하고, 정말 편리하고, 인간이 살기 참 좋고, 말도 안 되잖아요 진짜.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하면은 대단한 큰 메리트를, 가장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좀 자꾸 벗어난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이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한국이란 나라는, 이런 나라가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를 모두가 안다. 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나라에서 한국에 다 와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점차 이 외국인들 숫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한국에 사는 외국인 분들도, 그리고 그 외국인 분들도 얘기하시잖아요. 이 땅은 정말 축복받은 진짜 나라다. 이렇게 안전한 건 정말 축복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9시 43분 밤 못 돌아다닙니다. 원래 돌아다니면 바로 그냥 진짜 큰일 나요. 거기다 배가 고파요. 지금 당장 어플 써서 여기서 이렇게 멈춰서 어디인데요, 어디에 지금 카카오톡 이렇게 위치 찍어 드릴 테니까 뭐 짜장면 하나 좀 배달해 주세요 하면 온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이렇게 퀵비를 좀 더 드리면 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험한 곳이어도. 얼마나 좋아요 정말. 그런데 그 편리하고 안전하고, 그래, 모든 게 다 좋잖아요. 또 의료도 그렇고, 아프면 병원 가서 이렇게 치료받는 거 저희는 뭐 큰 그런 거 아닌데, 이거 외국에서 진짜 아프면 병원은 못 가던데. 정말 이렇게 좀 저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가난하면 갈 수 없더라고요. 이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이런 게. 여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시장에서는 또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지금 그 인식이 굉장히 최고로 올라가 있다 지금 한국이란 나라는. 그래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불안정한, 이렇게 환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위기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거 자체가 약간 일부러 좀 외국에서 흔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 국가를 좀 흔들어서,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저평가된 나라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저희 한국은 이렇게 저평가된 한국을 이렇게 막 흔들어서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좋잖아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메리트, 이렇게 안전하고 편리하고 또 모든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기 좋고 자연재해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흔든 다음에 이 저평가된 땅들, 건물들 사려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MF는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분명히 2, 3년 전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제서 이렇게 상황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계속 하루하루 원래 바뀌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문화 대국이 됐고 강국이 됐고, 강국도 아니야 진짜, 그냥 이끌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진짜 크게 거의 이제는. 어쨌든 이 지금 상황이 사실은 그 외국인들의 판에서 놀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의 한국을, 우리의 땅을 이렇게 구매하고 싶어서. 그냥 저만의 생각이에요. 제 유튜브니까, 제 채널이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말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든다. 전문가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 이 땅은 정말 단군 할아버지가 이렇게 터 잡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정말로 굉장히 큰 이점이 있는 나라다. 삼면이 바다에 어디로든 나아갈 수 있고, 거기다 환경도 좋고, 겨울이 또 이렇게 항상 리셋을 시켜주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런 나라 없어요. 정말 이 땅 자체가 가장 큰 자산이에요. 우리 한국은 그거를 살려야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자꾸 무슨 쓸데없는 발전을 하려 하고, 자꾸 쓰레기가 이렇게 보시면 좀 외곽진 지역으로 가잖아요. 촌동네 이런 데 가잖아요. 제가 공익할 때,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 할 때 그 어디 뭐 구미에 산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있거든요. 거기 산 전체가 매립장인데 이렇게 가면 진짜 깜짝 놀라거든요. 그 산이 다 그냥 쓰레기거든요. 아 진짜 소름 돋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봤기 때문에 재활용할 때도 진짜 확실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재활용을 하게 되면 박스를 만약에 이제 재활용을 이제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박스에 붙은 테이프를 완전히 제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마셨던 PT병에 있는 그 안에 들은 거, 그런 것까지 물로 다 씻어주고, 겉에 당연히 다 라벨 제거해주고, 뭐 치킨을 먹고 나서 남은 이런 박스 같은 데도 양념 묻어 있고 하면 다 닦아내고, 그렇게 해야 진짜 재활용이 되는 건데, 솔직히 말할게요. 그런 거 다 알면서도 재활용 하긴 해요. 하는데 테이프 붙여진 채로 이렇게 양념 다 붙어 있는 채로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밖에서는 너 이렇게 재활용하는 사람이니 물어보면 나 한다고. 근데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솔직히 거짓말이잖아요. 그 양심이 좀, 그거는 좀 아닌 거예요. 알잖아요. 본인도 나 사실은 그렇게까지 몰랐다? 거짓말 하면 안 돼. 그럼 몰랐다 아니에요. 어쨌든 너무 이렇게 몰아세운 것 같은데, 어쨌든 재활용을 한다 하면 정말로 재활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제대로 배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앞에 뭐 얘기했지? 까먹었다. 재활용, 쓰레기 매립장.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쓰레기 매립장을 이렇게 다 봤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로 외곽진 시골에 이렇게 지역을 가게 되면 뉴스 기사나 이런 거 좀 보면, 좀 찾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실 텐데 난립니다 진짜. 쓰레기산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주민들은 또 이렇게 또 보면 물 있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물, 지하수 다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지하수가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이 내려앉고, 거기 또 쓰레기는 계속 차가고, 정말 난리거든요. 지금 계속 이제는 발전을 하려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뭔가 그런 환경을 오염해 가면서 돈을 벌려고만 하고 발전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저희가 지금 문화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K-팝이나 이렇게 저희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게,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한국이란 땅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이렇게 사계절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눈도 볼 수 있고, 뭐 대단하잖아요 진짜. 그런데 또 위험한 동물도 없고 자연재해도 없고, 이런 걸 관광지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 소리가 뭐냐면
환경에 집중해서 오히려 정말 환경에 집중해서 그리고 치안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강화시키고 나쁜 놈들 그런 시기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자꾸만 그 땅의 가치를 모르고 오염만 하니까 오염 그거는 제가 말했잖아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많이 들어고 그냥 중소기업 마인드 이건 진짜 앞만 보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산 계속 지금 생기고 있어요. 바닥에 지금 집안은 계속 가라앉고 물을 계속 퍼내서 저는 또 어떻게 한줄 알아요. 지금 이제 주전자 7리터짜리를 샀어요. 물 깨끗해요. 한국 물 정말 전 세계적으로 깨끗합니다. 물도 정말 깨끗하네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물 끓여 먹어요. 어쨌든 저는 7리터짜리 주전자 사서 충분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를 이렇게 사 먹는 것 자체도 이제 저는 좀 지향하는 이제 물 끓여 먹는 그런. 무튼 저의 생각은 정말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짜 안전하게 밖에 이렇게 저녁에 걸을 수 있고 이런 좋은 땅을 두고 계속 파괴하고 이러면 안 좋단 말이죠. 굉장히 이 자원을 이제 이용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문화를 수출하는 것처럼 이렇게 케이팝 아티스트나 이렇게 영화 배우들이나 저희 이런 뭐 유튜브들이나 전체적으로 그런 이제 관광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굉장히 모두들 여기서 이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때 되면 그런 생각 한번 해봤는데 좀 더 딥하게 들어가자면 제가 이제 3개월 뒤면 포항에 가잖아요. 포항에 살고 싶어서 당연히 가는 거죠. 또 거기 또 집이 있으니까 제 집은 아니고 동생 집, 친동생 집 어쨌든 같이 사는. 나중에 되면 어쨌든 더 딥하게 들어가자면 그런 바닷가 쪽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왜냐면 점점 환경오염이 되고 또 해수면이 자꾸 상승하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또 뭐 부산이나 이런 곳 있잖아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많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뭐 강원도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때는 이 시간이 뭐 100년, 200년 이렇게 오랫동안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한국의 내륙 지방 땅 있잖아요. 내륙 지방 땅 안전한 곳, 터가 좋은 곳 그런 곳이 진짜 결국에는 가장 큰 진짜 그런 게 아닐까. 엄청난 노다지가 아닐까. 안전하고 가치가 굉장히 높고 금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현재 지금 지방에도 좀 지방에는 사실상 서울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메리트가 굉장합니다. 네, 정말로 지방에서는 아파트 괜찮은 거 솔직히 말하잖아요. 1억에서 1억도 아니야 진짜. 솔직히 한 5천만 원에서 한 5억 사이잖아요. 좋은 집 사요. 굉장히 좋은 집 진짜. 5억이 뭐야. 5억이면 진짜 완전 부자예요. 부자가 사는 집이에요 진짜. 그 집은 지금이야 이렇게 서울에 많이 뭉쳐 있어서 그냥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땐 이제 경쟁해야 되는, 경쟁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 땅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륙 지방에 있는 그렇게 가격이 싼 땅들, 집들 지금이 진짜 지금 사두면 언젠가 뭐 엄청난 이득을 볼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진짜 이 한국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원룸 지역에서도요 이제 외국인 정말 많아졌어요. 예전엔 좀 이렇게 동남아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진짜 되게 많습니다. 여러 종류의 나라에서 오신 분들 걸어 다니면서 많이 봐요. 오 하면서 여기 점점 이렇게 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진짜 살만하거든요. 가격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싸거든요. 저 이렇게 사는 곳은 거기도 안전한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제가 봐요. 이게 또 풍경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좋고 멀리 봤을 때 이렇게 바로 앞이 아닌 멀리 봤을 때 모든 땅이 한국에 있는 땅이 모든 땅이 다 좋지만 진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전까지 생각하고 하면 내륙 지방이 좋다. 바닷가 지역보다는
왜냐면 바닷가 지역은 조금 이제 환경오염 되면서 해수면 상승하고 이런 그런 좀 불리한 그런 게 좀 복합적인 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륙 지방이어도 그런 자리가 좋고 터가 좋고 자청력 500호 맞아요. 그런 풍수지리적으로도 좋은 곳 있거든요. 찾아보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서울 사는 입장에서 이렇게 진짜 지방 이런 땅이나 아파트 보면 이야 이런 천국이 어딨나 이렇게 싶거든요. 뭐 정말 옛날 시대처럼 물건을 인터넷으로 샀을 때 늦게 오는 것도 아니고 다 와요 진짜. 하루 이틀이면 다 와요. 서울은 뭐 하루 안에 다 오겠지만 여기도 괜찮거든요. 이틀 안에 무조건 다 와요. 어떻게 정말 빠를 때 진짜 하루 만에도 올 때도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뭐 오후에 시켰는데 뭐 새벽에 오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안에 무조건 어느 지역이든 다 오거든요. 웬만하면 다 오거든요. 완전 멀리서는 살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틀 안에 다 옵니다. 어쨌든 이 땅은 이제 굉장히 이제 살기 좋다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버렸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개꿀 땅을 알아버렸어요. 외국인들이. 점점 몰릴 거예요. 점점 외국인들이 우리가 사는 땅을 매매하려고 들어올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렇게 환율이 오르고 경제적으로 막 삐뽀삐뽀 이렇게 위험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작전이 아닐까. 이 저평가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솔직히 뭐 특히나 중국, 저희가 나중에 되면 진짜 옆집에 중국인이 사는 확률이 꽤나 높아질 것 같거든요. 나중에 그게 제가 죽기 전까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할 때 가능하다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지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진짜 무조건적으로. 당연히 서울은 또 더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굉장히. 그렇다고 해도 그렇다 한들 거기는 거기고 이제 점점점 한국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하는 인구수는 줄어들겠지만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한국이란 나라는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닌 이렇게 다국적 문화가 이렇게 다 섞여버리는 그런 땅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장 문제가 뭐냐, 한국인들은 예의가 바르고 웬만하면은 교육 수준이 높아요. 우린 최소한 중학교까지는 다 졸업하잖아요. 웬만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기본적인 또 이런 유교 사상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큰 그런 게 있잖아요. 잘 지키잖아요. 법을 잘 지키잖아요. 어느 정도. 아무리 핵가닥 한 놈들이라도 막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적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범죄도 좀 이렇게 좀 외국에 비하면 좀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국적 국가가 돼버리면 다른 외국인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한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잘 없을 거예요. 사실 분명히 다 제대로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희보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이게 가장 지금 강화해야 되는 게 뭐냐, 판사 얘기 한 번 더 하는데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난 거예요. 법적으로. 법이란 게 왜 있습니까? 이게 국가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인데, 그렇게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법관들이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래 공부도 잘하고 했죠. 그래 지식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죠. 그런데 사회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 경험이 없어요. 정확하게는 이런 뭐 소외 계층이나 뭐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돈의 가치도 솔직히 잘 모를 거예요. 뭐 크게 알바를 해보고 그런 사람도 좀 적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 다 앉아 있으니 거기서 법관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법이 있으면 이 상황이 지금 생겼으면 그 상황을 확실하게 인지한 다음에 자기의 공감 능력과 이런 지식과 합산해서 자기가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책 탁 펼쳐서 아 법엔 이렇게 적혀있군요 땅땅땅 그러면 AI가 하는 게 맞아요. 그냥 그게 더 정확할 거예요. 책에 있는 그대로만 읽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그건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거니까 할 말 없습니다. 절대 대단한 겁니다. 근데 거기 앉았으면 자기의 그 무게를 알긴 알아야 돼요. 진짜 자기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진심으로 공감하고 진심으로 이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이 유연한 사람들이 법을 이렇게 법이 잘못된 악법이 있으면 고쳐 나가야죠. 법관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진짜. 어쨌든 이제는 미래에는 유연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거예요. 공감 잘하고 뭐 팩트, 진실 이렇게 해야 된다. 현실적인 것을 좋아한다. 그런 건 AI가 다 대신해 줄 거예요. 걔네가 더 확실하니까요. 사람의 공감 능력이란 거는 아마 조금 익히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알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좀 대화해보니까 그런 것도 다 알려줄 수 있으니까 질문만 잘하면 잘 알아듣거든요 걔도.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생각이 현실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상적인 사람들, 상상하는 사람들이 정말 살아남을 겁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감히 예상하지만. 그리고 이런 IMF는 절대 오지 않을 것 같고 국가가 이런 대단한 한국의 가장 큰 자산은 이 땅이기 때문에 단군 할아버지가 이렇게 점지해 주신 이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치를 이 K-팝 문화 이렇게 다 알려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모두가 다 알게 돼버렸으니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거는 앞만 보는 이런 환경을 파괴하는 발전만 하는 그런 이제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이 환경에 집중해야 한다. 이 땅에 집중해야 된다. 이 땅이 결국 자산이다. 가장 큰 자산이다. 부동산이 가장 큰 자산이다. 지금 이 대한민국 자체를 그냥 부동산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땅 전체를. 원래 부동산이 또 보면 제일 더 많이 되잖아요. 지금 위험해요. 전 세계는 지금 다 환경오염 심하고 자연재해 다 집 다 날라가고 그 자연재해 때문에 이사가고. 제가 보는 그 유튜버 한 명 계시는데 외국에 사시는 분인데 올리버 쌤이라고 보셔서 알 거예요. 그 영상 보면 진짜 대단하잖아요. 막 진짜 와 자연재해 결국엔 다 알게 될 겁니다. 애초에 그 아메리카, 미국 그 땅은 콜럼버스가 이렇게 찾아낸 거잖아요. 어쨌든 뭐 인디언들이 다 살았지만 어쨌든 그건 다 패스하고 그 땅이 참 살기가 좋고 자원이 많고 해서 그 땅에 정착해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됐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땅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 땅이. 그런데 지금 이 저평가된 땅을 외국인들이 엄청 흔들어서 가지려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한국에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저도 안 했잖아요. 지금 계속 출생률 그냥 최하, 그냥 전세계 꼴등인데 결국에 한국에는 이런 단일 민족이 많았지만 다문화가 이제 당연한 것처럼 될 텐데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이 좋다는 거 알고 다 여기로 다 이민 올 거예요. 그러면 저희와 같은 교육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진짜 강화해야 합니다. 이제 장난칠 때가 아니에요. 뭐 진짜 이제 법 좀 보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제 진짜 그러면 이제 나라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가장 빠르게 법관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 나라가 가장 크게 망할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진짜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니, 지금 여기서밖에 얘기 안 하지만 제가 볼 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봐야 되는 시기예요. 저희가 어차피 발전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다 발전했거든요.
이제는 이 땅을 어떻게 더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그런 큰 메리트가 있는 그런 관광지도 될 수 있고, 그게 가장 1차 목표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다시 말하지만 한국같이 이렇게 좋은 나라 없습니다. 정말 안전한 이런 나라 없습니다. 자연재해, 치안 등등 모든 게 다. 그러니 결국에는 이 땅의 가치가 지금 이제는 인식이 너무나도 올라가서 이 땅의 가치를 알게 되는 외국인들이 요 상황을, 혼란을 틈타서 저평가된 땅들을 매수하고, 그 중에 당연히 중국 놈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나쁜 중국 놈들이요. 중국인들 다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나쁜 놈들 있잖아요. 지금 점점 한국인은 소멸돼가고 있는데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울 겁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 결국엔 다문화가 일상처럼 변할 거예요. 잘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힘드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상황이 이렇게 남녀 이렇게 싸움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내실을 다져야 됩니다. 이제 지금 한국은 발전을 이렇게 한 번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멀리 봐야죠. 지금은 이제 내실을 다질 때다. 결국에는 이 땅은, 한국인이 밟고 있는 이 땅은 다문화가 될 것이다. 현재 서울에 집중은 돼 있지만 결국에는 지방에도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전 세계에서. 그러면 법을 정말 유연하고 확실한 그런 사람들로 채워나가야 돼요. 가장 큰 게 지금 걸리는 게, 문제가 법관들입니다. 치안을 가장 진짜 중요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치안이 무너지는 순간 이 나라는, 뭐 쉽게 얘기할게요, 뭐 막말로 숏 치는 거예요. 숏. 하락에 베팅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 같아도 하락에 베팅할 것 같아요.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치안이 무너지는 순간 이 땅에는 메리트가 없다고요. 그 삼면이 바다인 것도 이제 그러면은 메리트가 아니고 오히려 더 좋지 못하죠. 다 나중에는 이렇게 침략 받으면 바로 끝장인데, 전쟁 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실을 다져야 할 때다. 현재 이렇게 환율이 왔다 갔다 하고 경제가 좀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잖아요. 지금 전쟁이 나고 또 이렇게 하니까 또 결국에는, 그런데 이거는 아마 진화는 갈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정말 오래 걸리겠지만, 그런 그 옛날 사람들이라 해야 될까? 그 시대, 그 세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이가 있어서 사라지긴 할 거니까요. 결국에.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땅의 주인이 될 우리들은 더 이상 과거에 이제 억압으로, 폭력으로 발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화합하고 공감하고 그런 유연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법관의 자리도 오직 공부만이 아니고, 그리고 뭐 경찰의 자리도 오직 공부만이 아니고, 모든 건 다 공부는 부가적인 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맞는 사람들. 물론 공부도 아예 너무 못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니까 어느 정도 하고, 이 사람이 이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이 세상을. 미국이 사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너무 근데 심각한 상태가 됐으니까 이렇게 포퓰리즘이라 하나요? 이렇게 인기만으로 이렇게 뭐 국회의원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힘을 가지게 되고 인기만으로. 그렇게 치면 또 트럼프도,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맞잖아요. 그렇게까지 저희는 가지 말자 이거예요. 대신에 어느 정도 그런 유연함이 필요하다. 이런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된다. 혁명적으로 유연하게.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언젠가는 나타날 수 있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사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혹시 모르죠. 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뭘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하다가 채널이 커지고 어느 정도 힘이 또 생기고 하면, 말했잖아요. 전편에서 얘기했잖아요. 4화에서
저는 이렇게 회사를 차리고 다 같이 정말 수평적인 회사, 진심으로 수평적인 회사, 무슨 잭, 마이크, 뭐뭐님, 님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짓된 수평적 그런 회사 말고요. 진짜 진심인 회사.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사장님이랑 회사 가서 같이 치킨 한 마리 뜯어야지. 그런 있잖아요. 쉽게 이렇게 막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일할 때도 폭발적으로 하고, 왜냐면 내 가족의 일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정말 아이디어가 샘솟아 오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본론은 뭐냐, 제가 이렇게 커지고 채널이 커지고 또 뭐 만약에 회사가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누가 하나 이렇게 선출해서 이렇게 대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단체가 하나가 돼서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한국이란 땅을. 현재 이런 전쟁도 다 민주주의지만 한 사람이, 그리고 그 측근들이 세상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하루하루만 살아서 행복하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이용당해서 죽고 눈물 흘리고, 이런 세상에선 솔직히 살기 싫거든요, 진짜. 결국에는 그런 독재자들은 과감하게 얘기할게요. 죽긴 죽을 거예요, 곧 있으면. 한 몇십 년 안에 죽긴 죽겠죠.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 쓰레기 놈들. 그러니까 그 쓰레기들 싹 하늘로 갔을 때 저희는 이제 세상을 바꿉시다, 정말로. 현재 10시 24분이고요 9200보 걸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차로 가면. 오늘 좀 다른 곳에서 했죠, 이렇게. 네, 다른 지역에 와서 한번 해봤습니다. 좀 가까운데 한 차 타고 한 15분 정도 오면 다른 지역이 나옵니다. 오늘은 말했다시피 계속 이렇게 안 하던 운동도 하고 또 춥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홍삼이나 인삼을 먹은 것 마냥 명현 현상이 온 것 같아요. 감기 걸리고 해서 또 머리에 좀 열이 좀 나고 해서, 예전에 이렇게 좀 힘들다고 저는 이러면은 쉬고 그만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고 참아내고 그냥 약 먹고 편집 다 하고 새벽 6시에 또 올리고 지금도 나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달라졌습니다. 제가 원래는 어제 4화에서 이렇게 상상이 현실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돼서, 오늘 얘기는 상상에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왜 부정적이면 안 되냐, 그런 내용을 좀 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위기니까 국가가.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위기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땐 이런 저평가된 우리나라 가장 큰, 한국의 큰 재산인 이 땅을 가지기 위해서 흔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우리는 환경을 오염해서 땅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렇게 앞만 보는 발전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점점점 지켜내가면서 오히려 치안에 더 힘쓰고 자연 환경에 더 힘쓰고 사람 자체에 더 힘쓰는, 공감하는 그런 땅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큰 경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튼 제가 생각할 땐 서울에만 굳이 이제 집중이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땅에는 결국에는 다문화가 당연하게 될 것 같고, 땅의 가치를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다 알게 됐으니까요. 인식이 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 한국이라는 땅이 참 좋다는 거, 안전하다는 거, 편리하다는 거 다 알게 됐으니까. 자연재해도 그래, 안전하고. 지방의 소멸 도시들 분명히 다 꽉 채워 나갈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말했죠, 앞에서 내륙지방, 바닷가보다는 좀 더 내륙지방이 더 안전하잖아요. 또 자연재해 또 했으면 계속 오르니까. 그런 거 진짜 솔직히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 내륙 지방 더 좋은 곳. 근데 가격도 얼마 안 하거든요. 서울에 비하면. 말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한 2억 정도 있으면 진짜 좋은 집도 구매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활도 다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 공원도 이렇게 다 즐길 수 있거든요. 충분히. 배달도 그렇고 물건을 사도 이틀 안에 다 옵니다. 이제 옛날 같은 그런 구시대적인 뭐 건 아니니까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차 타고 어딜 돌아다니기도 편하고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너무 빽빽해서 돌아다니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못 살 것 같고, 여기 지방도시들은 또 한적하고 차 타고 다니기도 좋고 힐링하기도 좋고 자연 경관도 좋고 그렇습니다. 결론은 지금은 내실을 다져야 한다. 유연한 사람들을 앉혀야 한다. 책만 보고 답하는 그런 법관들은 필요가 없다. 이 땅이 가장 크게 현재 정체돼 있는데 경제성장이 크게 발돋움하려면 이 대단한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신 이 땅을 자연적으로 치안적으로 그리고 법이 강화되고 그런 국가로 만들어야 엄청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10,000보 넘었네요. 11,100보 넘었네요. 오늘도 이제 영상 끌 건데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세상은 정말 그 AI란 게 받아들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더 힘써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공감, 소통, 유연함,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따뜻함,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무튼 현재 방금 고라니 지나갔다. 무튼 지금의 이 대공황은 IMF는 저도 예전에 2, 3년 전에 예상했었는데 이제서야 보니 아닌 것 같다. 이 저평가된 땅을 외국인들이 가지기 위해서 흔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은 내실을 다지자. 그게 퀀텀 점프의 가장 큰 그런 거다. 이상 만복고북이었고요. 또 내일도 당연히 또 만납시다. 만복고북이었습니다. 내일 봅시다. 바이바이.